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이어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경남으로 옮기려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충청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 여야 정치권마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늦게나마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긴급 회동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자칫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회동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충청권 공동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라지만 바로 전날까지 안건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일정도 급히 잡혔을 만큼 긴급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세종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곧바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마저 전남에서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부 부처 유출 위기감이 고조된 겁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까지 추진되는 상황에 해수부를 옮기는 건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며 늦게나마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행정수도를 지향하면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 부산에서는 벌써 연내 이전설과 함께 해수부는 물론 산자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와 함께 세종 등의 공공기관 5곳도 옮겨와야 한다며 청사 후보지까지 거론 중입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촉발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경남 이전 법안 발의 사태까지 번졌다고 보고 대전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 기능을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지 그걸 자꾸 쪼개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이제라도 공조에 나선 지자체와 달리 해수부 이전 공약 등장부터 지금까지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대 움직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충청권의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갔는데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좌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부책임은 이를 수도 있죠. 자칫 전국적인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과제로 명분도 충분한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시 의회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명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되고 국토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등을 담은 국정과제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책 제안서에는 행정수도 지위를 특별법 등으로 명문화하고 국정 효율에 기반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등 모두 7개 분야 44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이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과 고속도로 천마을 나들목 신설, 제2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숨진 지 17일 만에 발전소 운영사인 서부발전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소속되어 있던 2차 하청업체의 원청격인 한천 KPS 역시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충현 사고대책위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남매 부부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여성 2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가 벽에 맞닿은 채 멈춰 있고 차량 보닛과 앞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세종시 세롬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에서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남성분은 의식이 있었고 여자 2명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남매 부부로 가족여행을 갔다 집으로 들어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 직진 구간에서 급 가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슴이 굉장히 보이니까 그분도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해당 운전자의 음주가 감지돼 체열 검사를 의뢰했으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은 고의성을 강력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여성단체는 권력형 성범죄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게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2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의원 측은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두드렸을 뿐이며 손 접촉도 고의는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도 정치적 스킨십이자 주변을 챙기는 수준이었고 복당 논의도 있었지만 자중했다고 주장하며 정치활동 의지를 줄곧 피력했습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송 의원은 피해자와 언론, 시민단체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님 이런 부분 좀 서운하다 직접적으로 가셨으면 저도 그때 당시에 오해도 풀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른 제3자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제 생각 상식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여성단체는 송 의원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여러 정치 행보는 물론 법정에서의 발언과 태도에서도 반성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 의원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며 재판부에도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하고 사퇴할 만큼 중대한 문제냐라는 인식인 거거든요. 모든 성범죄들,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차별에 근거한 범죄입니다. 송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충남경찰청이 관내 선거구민에게 시장 명함이 담긴 선물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과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 시장 등은 지난 2023년 추석과 지난해 명절에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장 명함이 담긴 명정선물 270여만 원 상당을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백 시장과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교실에서 흔들림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대전의 한 특수학교에 대해 내일부터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흔들림이 발생한 교실에 대해 보아 기둥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불안을 호소해 추가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들의 수업 등 학사 일정 중에 이뤄져 안전관리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5천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려 6년간 잡히지 않고 청소년들까지 끌어들여 참가자가 무려 4만 명에 달했는데요.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화면 속 한 여성 딜러가 숫자 카드를 한 장 한 장 꺼내놓습니다. 카드를 2장씩 나눠주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도박입니다. 플레이어 700거 15분 축하드립니다. 도박장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스포츠 베팅과 포커 등 각종 도박 콘텐츠가 도배돼 있습니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운영하며 271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40대 총책을 포함한 3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에 사무실 4곳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8개 운영했는데 약 4만 명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적 거래 규모는 5,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조직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전파력이 빠른 청소년에게 SNS로 접근해 돈을 주겠다라며 유인한 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홍보 문자나 SNS를 보내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서 적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계좌 중에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사실 좀 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일당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91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고액, 상습 도박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각종 지역 의제에 대한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찾는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 순서입니다. 새정보 검증 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새정보의 탄력적인 수위 조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세종시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새정보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공주보의 사례를 참고해 수문을 수시로 열고 닫는 탄력 운영으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위의 변화를 작게 해서 그리고 적정 수위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면 생태계 변화도 최소화할 수 있고. 하지만 이 탄력 운영이 과연 실현 가능한 대안일까? 공주시는 백제문화재 기간, 유등과 황포 돛배 등을 띄우기 위해 공주보 수문을 일정 기간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25일간 물길을 막았었는데 그 이후 강변 일대가 축구장 10개 규모의 악취나는 펄밭으로 변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최근 다시 공주보 일대를 찾았습니다. 과거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졌던 이곳은 쌓였던 펄이 말라붙으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척박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물가 주변은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는 펄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펄을 조금만 걷어내보면 원래는 이곳을 덮고 있어야 할 고운 모래가 나타납니다. 겨우 25일만 수문을 닫았는데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도 세종시도 새정보를 어떻게 탄력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는 겁니다. 환경부 측은 세종시가 친수공간 조성 방안을 내놓지 않아 새정보의 탄력 운영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운영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심해지는 기상이변과 잦은 수문 고장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가 내세우는 탄력 운영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마철 끝났다고 그랬는데 장마처럼 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일기예보가 잘 맞추기는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명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특히 수량은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폭염과 극한호우, 겨울철 녹조까지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 정치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의한 환경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놓고 이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 그다음에 담당 이제 공무원들이 같이 합의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재 결과 새정보 재가동을 위한 친환경적 탄력 운영 계획은 세종시나 환경부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종보 탄력 운영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세종시의 주장은 사실 아니므로 판명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잠시 뒤 방송되는 대전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에서는 전공의 복귀 움직임에도 여전한 의료계 문제로 지적되는 119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번 토론에는 119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대원과 환우 가족, 의료계 인사 등이 참석해 응급 환자의 응급실 후송 지연 현황과 근본 원인 등을 살펴보고 공공의료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합니다. 특히 의료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새 정부에 거는 기대 등을 방송합니다. 대전 서구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 지역 정치권 사이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구 공무원 6명 가운데 3명의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전임 서구청장으로 있을 때 일이라며 장 의원의 직무 유기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식의 공세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원장은 논란이 된 건방지다 등의 폭언은 당시 연구원이 자신의 말을 왜곡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한 방어 차원의 대응이었고 노조 조합원을 보직에서 배제시킨 건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조치일 뿐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